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예전 우리나라 날씨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약간 동남아 날씨, 동남아시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예전에 필리핀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느끼는 그 습하고 또 비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국지성으로 이렇게 많이 오거나 갑자기 햇빛, 지금도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갑자기 구름이 사라지고 햇빛이 나고 이런 이렇게 약간 변덕스러운 날씨. 근데 저희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 느낌, 지금 현재 느낌이 제일 힘들다, 어렵다, 또 제일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근데 항상 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안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더 좋아지려고, 뭔가 더 그런 좋은 느낌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제 그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풍암 초등학교는 나왔더라고. 제가 광주에 살 때 풍암동 쪽에 살았는데 거기 나왔구나, 이 정도지. 아주 야무지고 보니까 당차고 되게 똑똑한 친구 같아요. 23살인데 벌써 배드민턴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죠. 여러분, 모든 종목에는 다 그랜드슬램이 있어요. 올림픽, 아시안게임, 각자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골프든 축구든 뭐든 이렇게 그 권위 있는 모든 대회를 다 달성하는 게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무슨 오픈, 유명한 오픈들이 있어. US 오픈, 이런 거, 그런 오픈들 다 달성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올림픽 재패를 하면 완전히 그랜드슬램을 다 달성하는 건데, 이제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 경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프로가 있나? 배드민턴? 아무튼 이렇게 엄청 인기 있는, 이렇게 돈을 내고 가서 관람하는 그런 이 프로 경기가 아니지만, 아마 대륙별로 유명한 그런 대회가 있을 거예요. 전용 오픈이라든지, 영국에서 하는 오픈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오픈, 이런 것도 유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 코리아 오픈도 되게 유명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아시안 게임을 재패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을 재패를 했으니까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죠. 사실 23살인데, 이제 23살인데 엄청난 업적을 이뤘고, 제가 몇 경기를 봤는데 1세트를 다 지다가 역전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친구 안세영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엄청나게 체력 준비를 많이 해서 엄청난 근력과 지구력, 인내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1세트 때는 지더라도 2세트, 3세트 같아 그냥 역전하는 게 상대편이 다 지쳐. 활동량을 못 따라가는 거지. 체력이 다 못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2세트, 3세트 때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 보통 1세트를 지면 2세트, 3세트 때 겨우 역전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완전 다른 선수가 돼서 압도적으로 이기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그 결승전 때는 상대편 선수가 중국 선수인데 되게 예의도 바르고 좋은 선수 같은데, 아무튼 1, 2세트를 가볍게 이겼죠. 우승을 하고 무슨 발언을 했냐면 배드민턴 협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축구협회도 문제가 많다, 유도 협회도 진짜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 오픈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해봐요.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 그럼 진짜 막 엄청난 성공이잖아.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그냥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인데, 이 선수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멘트를 치는 것처럼 이 국가대표하고 배드민턴 협회하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 그게 이제 엄청난 파장이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국가대표 소속으로
아시안 게임도 제패하고 올림픽도 제패하고 그리고 가장 그 축하를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인성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수도 아니에요. 왜냐면 앞전에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 제패를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연예인들 원래 그렇잖아요. 메달 따면은 뭐 언론사들이 막 인터뷰 요청하고 또 뭐 런닝맨에 나와라 뭐에 나와라 그러면은 그런데 나가면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수입도 많아지고 인지도도 더 올라가고 또 뭐 연예인들하고 친해질 기회도 되고 하는데, 그때 무슨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자기는 연예인이 아니고 선수다, 배드민턴 선수고 선수로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뭐 이렇게 뭘 정치적이거나 뭐 그런 선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협회에 대해서 국가대표를 같이 앞으로 할 수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내막을 보고 저도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들여다 보니까 부상이 있었잖아요. 부상이 있었고 이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 생각해봐요. 배드민턴 선수에게 무릎 부상은 치명적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협회에서 해주지 않았고, 또 협회가 협회가 검사를 한 거죠. 협회가 뭐 지정 병원이 있든지 했겠지. 근데 이거 금방 낫는 거다, 뭐 한두 달이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아니 나을 수 있는 거다, 가벼운 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모든 대회를 출전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너무 통증이 계속되니까 사설병원에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건 좀 심각한 병이다,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겠다. 여기서 오는 어떤 그 선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자기들 대회 강행 출전을 시키려고 부상이 별로였다라고 말한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무릎을 완쾌를 하고 좀 쉬었다가 대회를 나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협회가 주관하는 어떤 그런 대회들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예요. 이제 어젯밤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많은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또 직접 글도 썼죠. 직접 글도 써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자기가 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려서 글을 보니까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린 선수이고 고작 일개 어린 선수인데 뭐 협회 관계자들이나 어른들이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어른들이 없냐,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어른들이 없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좋은 어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협회하고 같이 가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배드민턴은 놓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가 전부고 협회가 국가대표도 선발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은 국가대표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렵죠. 사실 어렵다고 봐야 돼. 그건 비단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모든 협회가 다 마찬가지죠. 유도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 됐던 김재엽 선수인가? 그 금메달 땄던 김재엽 선수가 협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선수 선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가 완전히 퇴출돼가지고, 유도협회에서 퇴출돼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왜냐면 퇴출이 돼버렸으니까 뭐 감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유도 체육관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 선수들도 퇴출된 그런 감독 밑에서 누가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막강한 거지.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협회 조직 이런 게 사실 참 필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좋은 협회가 양궁협회잖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궁협회잖아. 양궁 같은 협회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얼마나 선수 선발을 까다롭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협회가 위에 협회 협회 회장님이라든지 임원들이 양궁협회를 다르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선발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하냐면, 작년에 국가대표였으면 그 전에는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뭐 32강부터 한다면은 64강부터 한다면은 16강부터 참여하게 해준 거야. 그것도 특혜인데 사실 특혜가 아니에요. 작년에 국가대표였으니까 그 정도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양궁협회는 그것도 없앴어. 그러니까 작년에 국가대표였어도 똑같이 64강부터 같이 해야 돼. 그거를 6개월 동안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6개월 동안 선발하는지도 봤는데, 모두가 이 컨디션이 하루 이틀 좋은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긴 5개월, 6개월 동안 그 오랜 선발전을 통해서 모두 공평하게, 그러니까 뭐 컨디션이 잠깐 좋아서 국가대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선발을 하고, 또 국가대표를 뭐 열 몇 명을 선발을 해요. 근데 올림픽은 여러분 딱 알다시피 4명인가 밖에 못 가잖아. 그 중에서 또 가장 컨디션 좋은 선수가 올림픽에 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와, 눈물 날 정도로, 그럼 거기 가서 떨어진 선수들이 되게 속상하죠. 사실 떨어지면 속상한데, 떨어져서 속상하지만 불평은 없는 거야. 왜? 이 선발전을 같이 공평하게 치렀기 때문에. 올림픽에 못 나가도,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앞전에 올림픽 때 상관왕했던 안산,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는데 이번에 떨어졌다. 근데 아쉽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평은 없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그 직전 올림픽 때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도 메달이 됐고, 자기가 메달리스트가 됐을 때 떨어진 사람이 지금 이번에 됐는데, 그리고 그 선배들이 인터뷰하는데 다 비슷한 인터뷰인 거예요. 처음 국가대표가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번에 처음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이 잘해줄 거다. 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공정한 거죠. 되게 공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양궁협회가 너무 잘한 거지. 근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나 뭐 유도 협회나 뭐 축구협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가, 안세영이 코미디 하자면 이름이 안세영인데 안세영이 아니죠. 엄청 세죠. 엄청 센 세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배드민턴 인구가 이렇게 많고 좋은 선수가 많은데 올림픽에서 메달 한 개뿐인 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죠. 근데 또 여러분 반대로 그 양궁협회 회장님 누구죠? 그 현대 정의선 회장님은 또 반대로 얘기했어. 자기는 메달을 못 따도 괜찮다. 그러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완전 달라. 그래서 5관왕 했잖아요. 5관왕. 뭐 금메달을 다 휩쓸었는데 양궁이. 그러니까 그 회장이 나와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대신 그 선발전을 했을 때는 자기의 입김이 전혀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 임원들이 좋아하는 선수를 막 이렇게 좀 특혜도 주고, 저 선수를 좀 국가대표 좀 시켜, 이렇게 할 법도 해요.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깻잎 한 장 차이니까 실력들이. 근데 거기에 아예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다큐멘터리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 협회가 진짜 이 선진국들마다 있는 제도들 중에 하나인데, 협회가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죠. 협회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대회, 또 후원사 관리, 선수 관리, 뭐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협회인데, 이 협회 임원들이나 협회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고, 또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의선 회장님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이건 자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거기가 이제 부패하고 이제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수 선발이나 또 어떤 얻는 이득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이 안세영 선수의 이제 향후 향보가 되게 좀 걱정도 되고, 그냥 있었어도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다음 뭐 더 많은 국가대표를 통해서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젊은 선수가 자기 커리어를 거의
뭐 포기하진 않았어요. 자기는 배드민턴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는 협회하고 영원히 안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야, 진짜 세다. 진짜 안세영이 아니고 진짜 세다. 그걸 오랫동안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이 발언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월급도 더 많이 받아가고, 뭐 의사 같은 분들이죠. 의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죠. 의사 선생님들 의사가 되는 거를 공무원처럼 뽑는다 그래, 국가가.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 정부도 참 그래요. 좀 그래요. 아니, 의사는 공무원처럼 뽑으면 안 되죠. 의사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몸을 다루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의료 기술, 의료 제도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도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마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어제 그 안세영 선수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저 어린 선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응어리가 있으면 저 올림픽 메달을 따서 진짜 신나고 엄마 아빠 찾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23살이면 막 너무 감격스러워 기뻐해야 될 나이인데 정말 냉정하게 이 배드민턴 협회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거는 완전 응어리다, 한 맺힌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른들이 물론 많은 대회를 성공시켜야 되고, 또 뭐 안세영 선수가 안 나오면 대회 성공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선수의 무릎 상태를 충분히 배려해주고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응어리들을 마음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안세영 선수들은 뭐 인생을 포기하거나 뭐 자기 배드민턴을 포기할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독하게 운동하는지 여러분이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발언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마음이 상함을 입은 거야. 그거를 누군가가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해주고 이런 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죠. 제가 축구협회 뭐 회장이다, 아니 축구협회란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다 이러면 안세영 선수에게 공개적으로라도 사과할 것 같아. 이제 지켜볼 일이죠. 그거 할 사람들이었으면 안세영 선수가 저렇게 안 했겠지. 나 같으면 미안하다,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다 풀리는 문제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뭐 유도나 뭐 축구협회 회장도 그렇고 절대 사과 안 하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태도들이 너무 아쉽고 되게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고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 자기가 맞대. 자기는 교리적으로 결함이 없대. 교리가 맞아요. 교리가 틀린 말은 아닌데, 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이잖아요. 법. 신앙생활의 법과 같은 건데, 이 교리가 뭐 법이다,
그래, 교리대로 맞아요. 그리고 그 교리대로 탁탁탁탁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 축복도 주실 수 있지. 그리고 교리대로 하면은 편하지. 또 뭐 남 터치 안 해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리대로만 하면 좋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교리를 지킬 수 있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저도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건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이 교리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이에요. 그 교리를 제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저는 죄인이야. 지키기 어려우니까 교리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교리가 있고 뭐 교회법이 있고 무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율법 같은 게 있어. 저도 굉장히 율법을 좋아해서 제 별명이 오율법이었다니까. 제가 고신대 다닐 때 제 후배들이 막 술 먹고 오면 나무라고 술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율법이었어. 야 어떻게 신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냐, 그런 말을 하냐, 욕도 하지 말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오율법이었어.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죄를 짓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저도 겉으로는 율법인 것처럼 교리인 것처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교리를 잘 지키는 그런 협회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잘 살아왔어, 나는 그동안 엄청 잘해왔어,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안세영 선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 신앙생활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물론 율법과 교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누가 봐도 다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1번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또 하나는 참 사과할 줄 모르고 미안하다 말할 줄 모르고,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자기 모습을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마음이 따뜻한가 봐야 되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토닥거려 주는 게 있어야 돼. 토닥토닥 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경제도 급성장하고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0개씩 따고 이런 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보세요, 금메달을 10개 넘게 땄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올림픽에 당연히 갈 줄 알고 당연히 가서 메달을 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예, 메달을 따면 좋지, 박수도 쳐줘야 되고. 근데 메달을 따는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나 그 못한 선수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스포츠 강국이 되고 또 경제 강국이 되고 교육, 의료 모든 분야의 강국이 된 거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 일이지 그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한 한 그 주역들이 이제 협회 같은 걸 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자리에 다 어른들이 있을 텐데, 저는 좀 마음이 따뜻한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나 젊은 다음 세대들이 좀 실수해도 좀 바른 길로 가도록 토닥거려주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응어리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응어리는 정말 힘든 일이고. 그래서 어제 눈물이 다 나네. 어제 안세영 선수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짠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얼마나 응어리가 많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좋은 어른이 되면 좋겠다. 공정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뭐 벌써 어른이기도 하죠. 참 어려운 구조예요. 또 그 협회 하는 사람들 자기들 입장도 있겠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뭔가를 대회 같은 거를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저 정도 응어리면 사과 한 번 안 했다는 건데, 미안하다 말 한 말 안 했다는 건데, 되게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쵸? 제가 오늘 그냥 주저리 하려고 영상을 켰거든요. 네, 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오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좋은 축제 때 그래 저는 오히려 어른들이 오히려 이 젊은 선수들을 위해서 좀 싸워주고, 방패막이도 좀 대주고, 또 튼튼한 배경이 돼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양궁협회가 칭찬받는 건 딱 그런 거잖아요. 진짜 멋지다. 그 정의선 회장님이란 분 되게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입김이 선수 선발하는데 아예 안 들어가게 다 차단을 해놨어, 스스로. 아예 전 국가대표는 아무리 전에 국가대표여도 상관없다. 올해 컨디션이 제일 좋은 사람이 국가대표 되는 거다. 이런 마인드라서 선수들을 인터뷰하는데 불평이 없어요. 국가대표든 메달리스트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깨달음들, 배움들을 가져야 되고, 무분별하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그게 공정한가, 그게 올바른가, 그리고 그 과정은 과연 올바른가, 그리고 좀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좀 배려하고, 또 용서도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도 할 줄 알고, 인정도 할 줄 알고. 어른들이 협회 같은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인정도 할 줄 알고, 그 협회가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선수들 때문에 또 자기들이 영광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좀 주저리 했습니다. 뭐 이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좀 주저리 했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뭐 자기는 이제 그랜드슬럼 달성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기도 한 건데, 여러분 그래도 그 나이에 쉽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의견들, 또 바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안세영 선수 그 상황 보고 되게 제가 이번 올림픽 때 제일 관심 있게 봤던, 왜냐면은 올해 전반기 때 계속 패했거든요. 무릎 부상 때문에 계속 그 4강 탈락, 8강 탈락 막 이랬거든. 근데 올림픽 직전에 갑자기 컨디션 끌어올려가지고 올림픽 재패를 해서, 와 진짜 인간 승리다 이러고 봤는데, 이런 배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지. 그래서 알고 나니까 되게 좀 씁쓸하다. 그래도 우리 안세영 선수 응원하고, 또 많은 깨달음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안녕, 건강 조심하세요.